지금부터 인공지능 기반 초고해상도 초음파 영상 기법 및 혈류 속도 측정 기술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에서는 영상 진단 기법으로 MRI, 엑스레이, 초음파 등이 사용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초음파 기법이 인체에 무해하고 경제적이고 사용이 편하고 이미지 처리도 신속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초음파 영상 기법을 심혈관계 진단에 바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빠르고 정확한 초음파 영상 기법의 개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초음파 영상 기법은 세 가지입니다. 먼저 혈류 속도장 측정을 위한 딥러닝 기반의 고해상도 초음파 영상 기법입니다. 이것은 신경망 알고리즘과 초음파 입자 위치 측정법을 결합한 것이고요. 다음으로는 동맥의 경우 지속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움직이는 혈관벽 거동을 고려하여 혈류의 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저희들이 명명하기로는 바운더리 디텍션 앤드 컴펜세이션 BDC 기법을 개발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현재 병원에서 혈류 속도 측정에 사용되고 있는 컬러 도플러 기법에 저희 연구실에서 개발한 스페클 이미지 벨로시미티 SIV 기법을 어댑티브 하이브리드로 결합하는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이 세 가지 기술을 지금부터 간략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딥러닝 기반의 고해상도 초음파 영상 기법의 경우는 실제 초음파 영상과 초음파 입자 위치가 측정된 스페클 영상에서 우리가 입자의 특성을 추출하여 트레이닝 영상을 생성시키고, 이것을 인풋 데이터와 출력 데이터로 유닛을 훈련시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고해상도 영상을 재구성하게 되는데요. 이와 같은 딥러닝 기반의 고해상도 초음파 영상 기법으로 구한 입자 위치에 속도장 측정 기법을 적용하게 되게 되면 유체각적 정보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발한 기술의 정확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인실리코 방식으로 합성한 분지 혈관 모델에 저희들이 개발한 기법을 적용한 결과, 기존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에버리지 이미징 인텐시티 기법은 혈관 형상을 저희들이 모사한 모델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저희들이 개발한 DLSRU 기법은 기존의 초음파 분해능을 뛰어넘어 혈관 형상을 정확하게 구현할 수 있었고, 혈관의 두께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비트로 방식으로 소화젤 분지 모델에 저희들이 개발한 DLSRU 기법을 적용한 결과, 인텐시티 에버리징 기법의 경우는 혈관 분지 형상을 정확하게 구현할 수 없었지만, 저희들이 개발한 DLSRU 기법의 경우 회절 한계를 뛰어넘어 고해상도 영상 획득이 가능하였습니다. 특히 최근에 소개된 울트라 로컬라이제이션 메소드에 비해서도 우수한 해상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해서 얻은 입자 측정 위치에 속도장 추적 알고리즘을 적용한 결과 이론값과 비슷한 속도 분포를 획득함으로써 유동 정보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기법을 사람의 대복제 정맥에 적용한 결과 위크한 스페클, 적혈구의 스페클 신호도 정확하게 구현할 수 있었고, 혈관 백맥 부근에서 적혈구의 위치 그리고 그 적혈구들의 어떤 속도 정보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딥러닝 기반의 바운더리 디텍션 기법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운더리 디텍션 기법은
초음파 B모드 영상을 연속적으로 획득하고 초음파 영상을 입력 데이터로 US 유넷에 학습시킨 후 분할된 루멘과 백영상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분할된 백영상은 스페클 추적 기법을 적용하여 백거동을 계산하는 데 활용합니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백면 부근 영역에서 측정된 속도는 백의 동적 그동에 대응하는 속도 분포를 합성하여 보정하게 됨으로써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제 초음파 영상과 합성된 초음파 영상을 트레이닝 입력 데이터로 사용하여 트레이닝 데이터 수를 증가시킴으로써 분할 정확도와 강건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혈관과 혈류에 대한 영상 정보를 따로 분할해서 정확히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공지능 기반의 분할 알고리즘으로는 딥랩, FCN, 세그넷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존의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저희들이 사용한 알고리즘의 성능을 비교한 결과 저희들이 사용한 US 유넷이 혈관 모델과 사람 혈관에서의 루멘과 혈관벽을 보다 우수하게 분할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발한 이와 같은 바운더리 디텍션 기법을 혈관 모사 모델에 적용하여 혈류와 혈관벽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습니다. 그래서 분석한 결과 유동과 백거동의 어떤 단계 변화가 심장 주기의 위상과 일치하였고 측정한 백면 전단 응력 값들의 위상 크기는 대응하는 유동의 속도 결과와 일치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심혈관계 맥동 혈류와 혈관벽의 거동의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알 수 있고 질병 진단에 좀 더 효과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병원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칼라 도플러 기법과 저희 연구실에 개발한 SIV 기법을 어댑티브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결합한 초음파 영상 기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칼라 도플러 기법의 경우 높은 시간 해상도를 가진 반면에 노이즈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초음파 입사 각도에 따라서 측정 정확도가 변하게 됩니다. 그런 단점을 갖고 있고 반면에 저희 연구실에 개발한 스페클 영상 속도계 SIV 기법의 경우는 칼라 도플러보다는 높은 공간 해상도를 갖고 있고 노이즈 발생이 없습니다. 반면에 하드웨어 성능 제한에 따른 시간 해상도가 떨어지고 아직은 임상 사용이 승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와 같은 칼라 도플러 기법하고 SIV 기법의 장점만을 결합한 어댑티브 하이브리드 방식을 개발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수한 공간 분해능으로 빠르게 속도 정보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발한 기법을 사람 정맥 판막 부근의 혈류 유동의 측정을 한 결과 CDI 기법으로 측정한 경우 일부 영역에서 오차가 나왔지만 저희들이 개발한 어댑티브 하이브리드 기법을 이용할 경우 이와 같은 오차를 SI 기법으로 대체하여 유동의 측정 오차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AI 기법의 경우 칼라 도플러 기법과 비교하여 보다 정확한 유동 구조 측정이 가능하고 실시간 한류 정보를 모니터링할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이번에 소개한 세 가지 기술들은 초음파 조영제 사용을 없이도 고해상도로 초음파 영상 획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억 정도 하는 고가의 초음파 장비의 성능을 1000만 원 단위의 어떤 로엔드 초음파 장비로도 구현할 수 있고요. 특히 최근 들어 이와 같은 의료 기술의 발달로 인해 의료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저렴하고 정확하고 빠른 초음파 영상 기법의 개발은 국내 헬스케어 시장에 큰 기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 이 기술은 휴대용 장치에 적용하여 휴대용 고해상도 초음파 영상 장치 개발로도 나아갈 수 있고 사용 중인 하드웨어에 적용하여 임상에 바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